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를 필두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9% 오르면서 45,014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19,735선을 보였는데요. 기술주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08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정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펙 회의가 진행 중인 것 빼고는 실업수당 건수가 나와 있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지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 이어서 오늘도 소폭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그리고 수출 수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없겠지만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현재 채권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 52.1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3.9%가량이나 하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경기 회복 이후 54개월 중 51개월 동안 확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지표 관련해서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고용, 공급업체 납품 모두 감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의 성장은 지속됐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장 산업은 숙박, 음식 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의료, 사회복지, 도매무역, 농업, 임업, 공공행정, 금융보험, 소매무역 등이었고요. 수축 산업은 광업, 부동산, 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이슈와 응답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모기지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인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네, 현재 현지에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상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끝나는 대로 이 방송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PMI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미국 증시 유산한 아메리칸 드림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시간입니다. 저희가 현재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접속 장애가 있었던 점 다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듣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순간적으로 연결에 장애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자, 일단 서비스 관련된 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가 됐으나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ISM 서비스 지표를 봤을 때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고용, 공급업체, 납품 모두 감소를 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부문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성장한 사업은 숙박, 음식 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의료, 사회복지, 도매무역, 농업, 임업, 공공행정, 금융, 보험, 소매무역 등이었고요. 광업과 부동산, 임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쪽에서 수축 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주요 이슈와 응답자 의견들이 많이 갈렸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의 결과가 아직까지는 모기지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현재 부동산 관련된 액티비티가 전체적으로 적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산업과 광업과 임대 서비스 관련 쪽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공급망 문제도 전체적으로 전기 장비와 포함한 주요 품목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게 되면서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기 장비 쪽에 발표가 있었고요. 건설 쪽도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으나 재료 공급이 부족하다.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한 연방자금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대통령의 내각 구성과 연방자금의 배분 결과를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업 관련된 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는 지표가 ISM 서비스업 지표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됐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 결과들을 쭉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196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프랑스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내각이 붕괴되고 있고 현재 총리가 사퇴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랑스 쪽의 하원 쪽에서는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책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프랑스 쪽에서 내부 6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극우의 마린 르펜이 좌파 연합과 연합해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3개월 된 정부를 불신임 투표로 전복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1958년 이후 최단기 재임 총리 기록이 나왔고요.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논쟁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채권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서 프랑스 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아니면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쪽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다시 흘러올 가능성이 많은 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프랑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 주목해보면 좋은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여러 가지 지표를 어저께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WSJ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사실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을 저번 FOMC를 통해서 속내를 전체적으로 비췄다는 영향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중립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실업률을 올릴 수 있는 정체적인 금리가 언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평가에 힘입어서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겪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FOMC에 대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미정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소폭 걷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정책 유연성을 시사를 하게 되면서 2024년 금리 인하 속도는 결국 데이터에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스콧 베센트와 이야기를 하면서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와도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하면서 스콧 베센트가 제안을 했었던 그림자 연준, 정확하게 말하면 베센트가 제안한 연준 의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사전 지명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코인 관련된 발언도 전체적으로 코인 관련된 마켓에서 커다란 기대감을 얻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코인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별제에 쓰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의 대체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면서 코인 마켓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의 경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안타까운 사망 사고 뉴스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현재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헬스케어 그룹 부분의 보험사인 유나이드 헬스케어 보험 부문의 CEO가 맨하탄의 힐튼 호텔 앞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동기는 아직 불명확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사건 당일 톰슨 CEO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행사장까지 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임원 개인에 대한 보안이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메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이 CEO 보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부로는 특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요청된 클레임들을 거절하게 되게 되면서 다른 보험사에 관련해서 2배 이상의 거절 관련된 비율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CEO가 임명된 이후 2021년 이후 회사 영업이익을 12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성장시킨 CEO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리더십의 부재가 뼈아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CEO와 임원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